검소하게 입어라. 세속을 떠나 숲으로 들어간 출가자들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떠나간 곳이라 하더라도 그곳 또한 이 세상의 한 부분일 뿐이죠. 출가한다 해서 이 지상이 아닌 하늘 어딘가에 가서 사는 게 아닙니다. 출가한 스님이라 해도 옷도 필요하고 밥도 필요하고 잠잘 곳도 필요합니다. 출가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외모를 바꿉니다. 남자도 여자도 머리를 삭발하고 황토색으로 물들인 변변찮은 3가지 옷을 입거든요. 그리고 손에는 발을 듭니다. 미얀마나 타이 등지의 남방 불교 국가 스님들은 여전히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깎는 것에는 앞으로는 보통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떠난 인간으로 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가사라고 불리는 옷을 입는 것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누더기 천을 입고 생활한다는 뜻이고요. 바르는 일 대신 수행만 하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없으니 여기 담아준 음식으로 연명한다는 생활 방침을 나타냅니다. 특히 스님들의 옷차림은 헤어스타일만큼이나 중요한데요. 언제 어디서나 같은 색, 같은 디자인의 옷을 입고 머리를 깎아야 비로소 사람들에게 출가자임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이죠. 평범한 옷차림을 하고 있으면서 아무리 출가했다고 얘기해도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끌어내긴 어렵습니다. 특히나 요즘엔 출가자가 아니어도 개성에 따라 머리를 삭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더욱 스님들의 옷차림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렇게 출가자의 복장은 세속을 버린 자기의 생활 방식을 차림새를 통해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상징물입니다. 일반인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출가자인지 아닌지 구분하고 공양을 받을 만한 훌륭한 분이라고 느꼈을 때 안심하고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승가는 적게 소유하는 삶을 즐기는 집단이었습니다. 소유욕을 버림으로써 영혼을 살찌우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늘 평안과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욕이라는 것도 주관적인 것이니까요. 지금의 우리에게 옷 3벌만 가지고 살려면 못할 겁니다. 단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그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얽매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너무 없어도 불편하지만 가진 것이 많아도 또 다른 불편함을 만들어내죠. 부처님이 최소 3벌의 옷만 갖추라고 권유하신 것은 출가자의 분수를 살피게 하시려던 것 같습니다. 스님들의 공식 밥그릇은 바루입니다. 이 바루에 밥을 담아 먹기 때문에 스님들의 식사를 바루 공양이라고 합니다. 사실 바루를 든다는 것은 엄청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스님들에게 있어 바루는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랍니다. 스님들이 직접 나가서 마을을 돌아 걸식을 해서 먹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제가 신도가 자기 집에 음식을 준비하고 스님들을 모셔서 대접해도 됩니다. 반대로 신도가 준비한 음식을 직접 절에 가지고 와서 스님들이 나누어 먹도록 해주어도 됩니다. 1일 1식만 엄격히 지킨다면 별 문제 없습니다. 그렇다면 걸식은 왜 할까요? 단순하게는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함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수행하여 깨달음을 구하겠다는 수행자의 근본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도를 닦는 수행자로서 몸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영양을 섭취하기 위함입니다. 걸식을 왜 하는지에 대해 보우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정을 섭수하기 위해 차례로 평등하게 피곤하거나 나태심이 없게 하기 위해 만족함을 알기 위해 나누어 베풀기 위해 탐착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양을 알기 위해 원만하고 선한 품성을 나타내기 위해 성근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 아집을 버리기 위해 이것이 보살이 걸식을 하는 10가지 이유입니다. 조계종의 경우에는 승가의 위의 정립을 위해 1964년에 공식적으로 걸식을 폐지시켰습니다. 전통적으로야 스님들의 기본적인 생활 방침에 해당되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국어라는 것으로 비춰져서
승려의 품위를 떨어뜨린다고 판단되어 내린 결정입니다. 한국 불교에서는 음식을 남기면 큰일이라도 나는 듯 간혹 약간 상한 음식까지도 억지로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만큼만 덜어서 알맞게 먹는 것은 한국 불교가 세상에 던진 메시지 중에서도 아주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자신의 양을 스스로 잘 알아야만 하겠죠. 조금씩 덜어서 먹고 부족하면 더 먹으면 된다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라는 말이니까요. 자신을 잘 살필 줄 모르는 사람은 늘 먹는 것에서부터 낭패를 보게 되기 마련입니다. 적당한 양을 알고 알맞게 먹어서 남기지 않는 것, 이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음식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적게 먹고 몸을 가볍게 만드는 것은 삶의 지혜입니다. 몸이 뻣뻣한 것은 관절에 불순물이 쌓였기 때문이고 그렇게 불순물에 쌓인 채로 살면 음식으로 섭취한 에너지의 35%밖에 활용하지 못한다고 해요. 가볍게 먹고 유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찰 인테리어. 사찰은 기본적으로 정갈하고 고요하며 여유롭습니다. 휴식도 되고 치유도 되며 수행도 되는 공간이죠. 말하자면 스님들의 몸과 마음을 보호하는 공간이 바로 사찰인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공간이 있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마다 많은 물건들이 들어차 있진 않습니다. 꼭 필요한 물건만을 둔 여백 있는 주거 공간이 바로 승가니까요. 스님들은 기본적으로 떠돌이 삶입니다. 초기 승가의 스님들은 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정사가 지어지고 스님들이 모여 살며 안거를 보냈다 해도 해제하면 다들 길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비구니도 마찬가지예요. 객스님을 맞이하는 소임인 지객스님은 고단한 수행자에게 잠자리와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고 떠날 때는 여비까지 챙겨주면서 고독한 수행길을 따뜻하게 격려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절제 민심도 얼어붙어 요즘에는 쉽사리 방사를 얻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객스님을 받아주지 않은 사찰만 탓할 수는 없을 터 요즘엔 객비를 뜯어내기 위해 사찰에 찾아드는 가짜 스님들이 워낙 활개를 치다 보니 절집 문칸에도 단호한 빗장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객승으로 사찰을 방문하여 방사를 청하게 될 때에는 사찰 측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자신의 문중이나 소속을 정확하게 밝히고 겸손한 태도로 사정을 말하여 잠자리를 구하여야 합니다. 남에게 좋은 느낌과 인상을 주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내가 상대를 싫어하거나 무시하면 그 사람도 내게 똑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요. 소통의 비결은 결국 내 마음을 닦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걸망에 짐 챙기기.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하는 동안 우리 인생의 짐가방은 얼마나 커졌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여행 떠날 때 짐을 싸듯 옛 스님들도 먼 길을 떠나려면 걸망에 짐을 꾸렸습니다. 기본은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불필요한지 판단해서 되도록 정리해버리고 적게 소유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원영 스님의 스님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책이었어요. 되게 흥미롭죠. 저는 의식주 위주로 읽어드렸는데 한 번쯤 절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속세를 다 버리고 떠나고 싶다. 너무 지쳐서 혹은 그냥 그런 삶이 좋아서 그런 생각을 해보셨던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 진짜 재밌게 읽으실 것 같아요. 스님의 옷차림도 어떻게 보면 약간 속세의 사람들을 더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입는다는 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어떻게 보면 속세에서 제가 좀 저렴하게 표현하면 꾸안꾸? 꾸민 듯 안 꾸민 듯.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복장인 거잖아요. 그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대신 많이 가질 수는 없는데 또 스님의 라이프 스타일이라서 세세하게 좀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가질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누구한테 맡아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걸 맡아줄 수가 있대요. 여분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근데 또 그 와중에서도 그 룰을 악용해서 옷을 더 가지는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하다고 해요.
저는 이 얘기에서도 약간 피식 웃음이 나기도 했지만 스님이라는 것도 정말 수행하는 과정에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다양한 레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편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이상적인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사람 사는 것처럼 약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게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좀 마음이 편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상태를 자꾸 갈망하면 그 상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 무조건 좀 더 실패로 받아들여지는, 그러니까 아닌 거 알지만 난 노력하고 있어. 그 목표를 이룰 거야. 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냥 매일매일이 부족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그냥 죽는 날까지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그런 것에 만족하는 것도 참 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교하면 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타일리시한, 그러니까 맨날 옷을 새로운 스타일을 뽐내는 그런 게 진짜 삶에 나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근처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옷의 가짓수나 스타일이 한정적인 미니멀리스트들 주눅이 안 들 수도 있는데 좀 패션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뭐 가방이 낡았으면 낡았다. 가방은 좀 바꿔라. 티셔츠 그거 너무 오래 입지 않냐? 왜 그것만 입냐? 뭐 각종 다양한 한 소리, 그러니까 애정을 가정한 뭔가 좀 사줄 거 아니잖아. 왜 말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 마음이 되게 편해지면서 그리고 왠지 저도 밥그릇을 하나만 가지고 싶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수행은 안 하면서 스님의 라이프 스타일만 따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생겨요. 그리고 진짜 되게 쿨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정사가 다 지어지고 스님들이 모여서 삶의 왕거를 보냈다 해도 해제하면 다들 길을 떠났습니다. 이거 진짜 되게 멋있죠. 그러니까 마치 배낭여행에서 신나게 놀고 연락처 교환하지 않고 즐거웠다, 정말 너도 잘 살아라, 이렇게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그냥 안녕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삶이 크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던 사람, 지금까지 연락하는 사람, 뭐 가족 왜 막 크게 있나요? 그러니까 많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초등학교를 4군데를 다녔었거든요. 스님의 라이프 스타일 이 책을 읽는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귀엽고 그냥 뭐랄까요, 제가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걸망에 이제 짐을 싸서 길을 나선다고 하잖아요. 그 참보다리로 된 거 그런 거 막 상상되시죠? 근데 또 요즘은 갈 곳으로 미리 택배로 보내놓는데요. 왜냐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막 불상이라 이런 것도 다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에 제가 안 가봐서 그런가 봐요. 뭐 어렸을 때 가봤나? 그런 기억도 없고 불교에 대해서 잘 몰라서 더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석가모니라는 책은 신기하게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다닌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학이 아직 안 돼가지고 통학을 한 거죠. 그때 지하철 몽고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엄청 두꺼운 책 2권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지하철을 타면서 읽은 게 2권이 하나가 석가모니고 하나가 80일간의 세계일주였거든요. 줄베르는 아직도 좋아하는 작가고 어쩌면 알게 모르게 영향을 아직도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그때 읽었던 책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무튼 스님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불필요한지 판단해서 되도록 정리해버리고 적게 소유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들 가볍고 행복한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